새해가 돼서 왔습니다. 새해가 돼서 또 뭐 혹시 기자분들이 뭐 궁금한 게 있을까 싶어서 새해가 돼서 왔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이제 전부 종료를 했습니다. 예년보다 한 보름 일찍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업무 보고를 다 종료를 했고, 그래서 오후에는 뭐 오전에 종료를 오늘 다 했습니다. 관광 특구 되면 뭐 버스킹을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뭐 그거는 그게 좀 가능성이 이건 어떤 걸로 보시는 관광특구는 얼마 전에 관광특구 때문에 뭐 동성로 나가서 토요일 날이나 시민들 전부 모아놓고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현장에서 해도 되죠. 시민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동성로가 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그 달빛철도 특별법 같은 경우는 달빛철도는 나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자기들이 발의한 법안을 자기들이 보류시킨다는 게 나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기재부에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 발의를 자꾸 한 사람들이 대표 발의자가 윤재욱입니다. 근데 윤재욱이 본인이 법사위 올리는 걸 보류를 시키고 하는 거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법사위원장하고 통화를 해서 법사위원장이 협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보류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본인이 대표 발의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그렇죠? 대구시에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대표 발의하고 왜 본인이 보류하고 있는지, 법사위 상정을 저지하고 있는지 가한테 물어보세요. 난 이해하기 어렵다. 그건 무쟁점 법안입니다. 261명이 서명했으면 무쟁점 법안이에요. 예타 가지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한번 내가 이야기했을 때 예타를 실시해도 아마 0.8 이상 될 거야. 그거는 TK 신공항이 물류, 화물, 수송을 전제로 예타가 들어가면 그 예타가 0.8 이상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신공항 개항 시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타 면제 조항을 넣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국토 균형 발전 때문에 법률을 거치지 않고 정부 결정으로 예타 면제를 한 게,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국책시설은, 국책사업은 전부 예타 미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전국의 지방의
국가기관산업, 철도, 예타 면제 해준 게 120조라고 그래요. 120조일 거예요. 그게 국토균형 발전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게 지금 김천에서 거제로 가는 남부 내륙철도, 그게 예타 면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유독 달빛철도를 갖고 시비를 거는 거는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야. 응? 경제지가 그런다. 지난번에 TK 신공항 예타 면제할 때도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 극렬히 반대했어. 그래서 거기에 흔들려 가지고 뭐 수도권 선거 대책 운운하면서 법사위 상정을 보류시키는 여당 원내대표의 처사가 나는 참 맞듣지 않다.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여야 대선의 공통 공약입니다. 대통령 공약입니다. 윤재엽 대표가 늦었지만은 제대로 판단을 해줬으면 합니다. 언론에도 그게 지역 언론이 두루뭉술하게 무슨 기재부 반대, 그거로 넘어가지만 기재부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토위 통과할 때도 기재부 반대했어요. 근데 기재부에서 국토위에서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 넘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상정을 저지한다는 거 이해하기 어렵다. 해주기 싫으면 말고 다음 국회 뭐 새로 총선 다음 선거 끝나고 난 뒤 또 하면 되는 거고. 열받는 질문하지 말고. 오늘 몇 시까지? 쓸데없는 질문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는 할 일 없어요. 그 사전에 그 윤재욱 대표하고 통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좀 4일 날인가 그때. 그러고도 그랬습니까? 수도권 선거 영향 원론하기에는 참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어요. 달빛철도 해줬다고 해서 수도권 선거에 영향이 갑니까? 내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시장님 그럼 앞으로 왜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언론에서 아니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선거 때 그냥 두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총선 당선된 사람 통해 가지고 똑같은 법안 발의한다. 여야의 대표 공약이야.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야. 나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을 야당도 찬성하고, 야당의 대선 공약이었거든. 야당도 찬성하고. 그래가지고 261년 발의됐길래 나는 이거는 무쟁점 법안이야. 시장 또 화내실 것 같은데. 대구미술관장 그럼 내가 그 이야기 할게. 그것도 일부 언론만 자꾸 이제 물고 늘어지는데, 임용 취소 사유가 뭡니까? 임용 취소를 하려면 여러 가지 뭐 내 친구라서 취소했다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처분 신청하면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까? 결격 사유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응? 결격 사유가 있으면 취소합니다. 응? 그러면 내가 취소했다. 그럼 가가 가처분 신청했다. 그럼 법원 가서 왜 임용 취소했나 물을 때 대구시에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 그건 뭐 시장 친구라서 취소했습니다. 그게 결격 사유가 되느냐 이 말이야. 응? 이번에 대법원장 임명된 사람은 대통령 친구 아닙니까? 동창 아닙니까? 응? 그 대통령 친구고 동창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대법원장이 됐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도 도둑질을 심하게 해가지고 이 순간에서 위적 파동 있고 문제 많았잖아요. 깨끗한 사람 한 거예요. 맑은 사람 한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떠들면 뭐 전부 그게 기사가 되고 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희한한 주장도 많더라고. 여러분들 그럼 주장하는 대로 임용 취소해가지고 소송했다. 가처분 걸렸다. 그럼 그 1년 동안 또 이제 미술관 공석이. 근데 왜 야당은 대통령 친구를 대법원장 시켰는데 임용 취소하라고 하지 않을까?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 친구 중에서도 쓸만한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러면 발탁할 수 있는 거지. 응? 대통령이 지금 정부 인사를 할 때 자기하고 인연이 없고 생판 모르는 사람 인사하는 거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조금 알았다고 해서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생판 모르는 사람 등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시장님 그 페이북에 쓰신 헬기 이송을 놓고 그 관련해서 이제 또 일부 그 보수 극우 어떤 그쪽 세력들이 또 공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좀. 졸렬한 거지. 정치라는 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1야당이 대표가요. 대한민국 의전 서열이 8번째입니다. 7번째가 여당 대표고 8번째. 그걸 테러를 당했는데 뭘 감론 열박하면서 뭐 그걸 뭐 젓가락으로 찔렀느니 뭐 자작극이니 뭐 온갖 모든 그 잘못을 바로 적사합니다. 뭐 온갖 음모론이 난무하고 그게 다 진영 논리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믿고 싫어도 현실적으로 야당 대표인데 어떡할 거야. 예우를 해주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갖고 나라를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하고 원수처럼 대하면서 어떻게 그 나라 전체를 끌고 갑니까? 그 소위 털투보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취재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나온 거 이거 보고 지 창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극적인 썸네일 붙여가지고 소위 정보에 어두운 농년층들 상대로 조회수 올려갖고 돈 빼먹는 그 짓을 하는 게 그 사회 악이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처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신문이나 방송 검색해가지고 뭐 사건이 나면 이래 한번 보고 지 생각을 쎄리 가미해가지고 마음대로 상상해서 만드는 제목을 갖다가 아주 썸네일을 한번 보세요. 막 자극적으로 붙인다고. 그리고 뭔가 싶어 들어가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돈 빼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현혹이 돼가지고 노년층들이 점점 격해지고 20, 30대는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그런 게 선동되지도 않고 그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양극화라고 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60, 70대, 20, 30대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40, 50대입니다. 대한민국의 허리층에 속하는 40, 50대들의 판단 이게 선거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선거의 성패는 40, 50대들의 향배입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67대는 우리 쪽이 편향되어 있고 20, 30대는 민주당이 편향되어 있고 40, 50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세요. 결국 역대 선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대한민국의 허리층에 속하는 40, 50대들의 향배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론조사 발표되는 거 중구난방 발표되잖아. 뭐. 지금 여론조사 우리나라 하는 거 저거 정상적으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 그게 중앙에 무슨 제대로 이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고 이상한 여론조사 기관하고 그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 보면 거의 그거는 뭐 지역의 국회의원 지지도
뭐 ARS 조사한 거 발표한 거 그건 거의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가들 손에 가면 10%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 마음대로 10%를 조작할 수 있어요. 시장님 지금 그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신공항 SPC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상반기 내로 가능한 건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잘 될 겁니다. 지역 건설 경기 진작을 위해서 지역업체들 대구 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게 아마 1조 사업이 넘지? 예? 1조 한 2천억? 대구 대공원 사업도 공구별로 한 10개 공구로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어 가지고 지역업체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지역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낙찰을 지역업체들로 하기 위해서 공구별로 한 10개 정도 나눴고 우리 시가 금년에 발주하는 거는 상당수가 지역업체 쪽으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저 대구 그 의료원 신축도 금년 5월에 발주하나? 5월인가 발주하는데 그것도 지역업체하고 지역업체 중에서 의료기관 건설 경험이 없는 업체로 한정해서 발주를 한다. 지역 기업들한테 대공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이 지역 건설업체들이 좀 좋아지면 SPC도 자동으로 잘 될 거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는 방법을 지금 아마 실무진에서 찾고 있겠죠. 아파트 사업은 당분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금년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 사업이 안 되면 관공사 발주라도 많아져야 되겠지. 지난번에 간담회 끝난 뒤로 안동시장님 만나셨었는데요. 200억 지난번에 간담회 끝나고 안동시장님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200억 뭐 지원금 같은 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좀 어떻게 구체화되기 있는지. 그 발표된 그대로. 그럼 뭐 차후에는 어떻게? 차후에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환경부하고 이제 협의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제 바로 착수할 수 있겠죠. 국민한테 100억 주기로 했는데 황동에 200억 주는 거는 물량이 2배 이상입니다. 물량이 2배 이상이에요. 지금 그 올 초에 농수산물 유통공사 출범을 했는데 관리공사 출범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인적 구성을 보면 공무원 우리 그 대구시에서 한 30명이 파견이 갔는데 그 추구하는 바가 전문화하고 선진화인데 어떤 그
그 인원으로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전문화나 선진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입니다. 대신 거기에 파견 인원 중에서 농산물 시장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을 다 뺐습니다. 전부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 인사에서 매천시장 그 관리하는 직원들 대부분 딴 데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시설 관리하는 그 부서는 전부 다 바꿨습니다. 인발도 안 되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농산물 시장에 한 30명 뽑지? 직원을 30명을 추가로 뽑을 겁니다. 지난번에 비상임이사 공모를 했을 때 23명이 들어왔는데 그 대부분이 대리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비상임이사로 들어오면 회의수당도 안 주는데 왜 그래 많이 먹겠어요? 청와시장 대리인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대리인 다 출연해버리고 청와시장하고 연계가 안 되는 사람만 최소한에서 4명 뽑았죠, 아마. 비상임이사도 4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쩔 정도 수가 되기 때문에 관련이 안 되는 사람만 뽑았어요. 그 대리인을 이어가지고 이제 또 장난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달빛 보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왔어. 그냥 이래 넘어가다가는 안 되면 그럼 다음 국회에 또 시도하지. 다음 국회. 다음 국회 만약에 정 안 돼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도 예타 면제 조항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속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조항 없으면 그 법이 지금 뭐 아무 의미 없는 법이 되는데. 예타하고 하려면 앞으로 20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신공항 그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 혼자 그 5개 시도하고 그 관련된 저거 다피처도 관련된 시군 다 같이 단체장들 합쳐갖고 윤재욱 규탄 뭐 성명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응? 윤재욱 규탄 뭐 성명이나 이런 거 다 혼자 그런 거보다 다 교탕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세상에 법안 발의한 사람이 국토위까지 천신만고부터 통과시키나 하니까 법사위 발의를 상정을 저지하는 발의자가 어디 있냐? 양측에 맡기는 거지. 해주고 싶으면 바로 다 맡기고 난 뒤에 총선 후에 또 하면 되지 뭐.
시장님 그 대구판 CES 말씀 이번에 하셨는데 어느 보관이 있으세요? 어떤 아니, 식으로? 보관이 아니고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지.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신기술을 갖다가 우리 매년 거래 이제 CES처럼 해보자는 거지. 미국판 CES가 그게 각광을 받는 거는 미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세계 시장의 신기술들이 매년 CES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그런 신기술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려고 시작을 하면 처음 시작할 때야 별게 아니겠지만 나중에 그게 제대로 정착화되면 대구 5대 신산업을 갖다가 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처음부터 거창하게 안 돼. 기존에 그 관련된 전시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분야별로. 그런 것들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 그렇지. 5대 신산업을 전부 다 CES처럼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준비하라고 해보라고 했어요. 해주기 싫으면 말아. 근데 그거 안 해주고 견뎌낼 수 있나 보자. 그거 안 대표 해주고 발의했다고 시장님 칭찬을 몇 번 하는데 응? 대표 발의했다고 시장님 우리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하셨으나 합천 출신 온다. 내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야. 그때 공천을 잘못 준 거 아닙니까? 당에 계실 때. 당에 계실 때 공천을 잘못 준 거 아닙니까 혹시? 잘못 주고 안 주고 뭐. 신중한 사람이야. 내 약속은 나한테 해서 너 그럼 폐기시킬 거냐? 절대 폐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랬으니까 지켜보자. 그래서 2월 국회 얘기한 겁니까, 그분이? 그것도 확답을 아니요. 그렇게 폐기 안 시키고 언제 하겠다는 건지. 국토위에 통과된 거는 법사위에는 수정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옛날하고 달라고 수정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1월 국회에 해주도록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좀 잘 써주라고. 아, 제목이? 제목을 그래 안 쓰라고.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나. 지금 업무 보고 이제 끝났다고 하셨는데요. 어? 업무 보고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요 자료집 이후로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빛철도 말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그게 지금 작년에 끝났어야 할 거야. 작년에 끝났어야 할 건데 그래 예를 먹이고 청소를 놔두고 좀 극대화해가 좀 연락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청소 놔두고 좀 극대화해갖고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몰라. 수도권 선거 운운하는데 수도권 사람들이 달빛철도 그거 보고 수도권 표 찍나? 전혀 무관한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논리야, 엉뚱한 논리. 수도권 사람이 달빛철도 보고 그거 찍나? 근데 엉뚱한 논리 터득되겠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어. 세상에 그런 경우 어디냐. 혹시 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배경이 좀 있어야라고 생각하시는. 뭐 그건 이야기 안 하겠어. 아 예. 아마 다음 주 좀 넘어가면 대구도 이제 뭐 날라오는 애들이 이제 막 등장할 거야. 혹시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한테 혹시 연락 받으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탈당했는데 뭐. 그 이준석 대표 뭐 이낙연 양형자 금태섭 연대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야. 지금 나이가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뭐 30년을 더 해야 될 건데. 나가서 아무리 활발히 운영해 본다고 자기는 미칠 거 없어요. 전혀 미칠 거 없어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막바지지. 응? 막바지인데 이재명 체제 하에서 민주당이 성격 이겨버리면 그대로 고착이 돼버린다. 자기는 뭐 해볼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총선을 앞두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셔가지 않으면 정치적 입지 자체가 없어지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근데 두 사람이 지향하는 건 달라요. 다른데 무슨 같은 당이 되겠나? 그 외에 양양자나 뭐 금태섭이 그 사람들이야. 가건물 하나 지어놨는데 그게 무슨 큰 정치적인 충격이 가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어차피 이번 선거는 진영 논리의 대결인데 제3지대가 안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총선 후에 여야 구도가 어떤 식으로 되더라도 민주당은 달빛 철도를 100% 지지합니다. 민주당. 그래서 다시 재발의하는 거죠. 뭐 폐기되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천만에 원래 저게 법안이 계류된 게 상임위마다 200~300건 이상씩 그 자동 폐기가 됩니다.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총선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게 각 상임위마다 200~300건씩 폐기가 됩니다. 그거는 미료 안건이라고 그래요. 미료, 완료되지 못한 안건이 각 상임위마다 200~300건씩 있습니다. 법안이. 그럼 지나가는 게 또 발의하면 돼. 그래서 이번에 안 해주면 총선 후에 또 하면 돼.
될 때까지 하면 돼. 자네는 왜 질문 안 하나? 아 저요? 질문도 없네. 뭐. 도축장하고만 놀고. 소고기가 먹고 싶네요 갑자기. 어? 아니 근데 시장님 그 작년부터 우리 계속 해왔던 게 대구 시내 전체 도시공간 구조 계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랜드 디자인하는 거. 그게 발표하는 시기가 계속 작년부터 늦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또 5월달 얘기도 있었고 올 하반기 작년 하반기 얘기도 있었는데 뭐가? 우리 저 미래 공간 구조 하는 거요. 그러니까 후적 전체적으로 로드맵 짜가지고 공개하는 거. 발표 시기를 미루나? 안 그런데. 확인해서 말씀. 그때 원래는 작년 5월로 얘기됐다가 하반기로 미뤄졌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도심군부대 이전하는 거 그 외에 도매시장 옮겨가는 후적지에서 대구 전체 후적지 개발돼 있는. 그거는 지금 이제 군부대 이전도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군부대 내에는 뭐를 설치를 해야 되고 매천시장 내에는 뭐를 해야 되고 그거는 지금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저중에 K2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군의군은 내일 아마 군의군 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발표를 할 거예요. 군의군은 내일 발표를 하고 군부대 이전이 되면 군부대 이전 내에 그 부지는 뭘 해야 될지 지금 우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매천시장도 지금 옮기고 난 뒤에 후적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계획 세우고 있고 그 하루아침에 적극적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시장님 그 미군 부대 이전은 좀 진행이 좀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미군 부대 이전은 국군 부대 이전보다 비용이 3배 이상 들어요. 그래서 저게 이전을 한다고 해도 과연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가능할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가능할지 국군부대는 저게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이전하면 우리가 충분히 돈이 나온다고 보는데 미군 부대는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전하는 비용이 국군부대 장비보다도 3배 이상 비싸요. 지금 그 K2 공군기지도 우리 국군들 그 공군 비용보다 미군 비용이 몇 배 더 들어요. 장비가 비싸요. 그래서 미군 부대 이전은 그래서 투트랙으로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자. 과거에 그 1995년도에 그 부산의 IRA 부대처럼 이전 논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계속 추진해서 이전을 시켰고 IRA 부대 그 기능 중에 상당 부분이 7국의 캠프 캐러로 와 있습니다. 그 기능이. 그래서 부산 서면 같은 서면 중심부에 있잖아요. 우리는 좀 그 뒤에는 이제 뭐 대구 상황이 안 좋아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원래. 그건 우리 좀 다시 따로 올리고 나왔습니다. 국군부대부터 하고. 지금 뭐 이게 한 곳이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에 돼 있으니까 조심해. 그런데 좀 난감한 점이. 아유, 그건 미군이 판단하겠지. 정장의 그랜드 디자인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 내일 또 발표하는 군이고 또 후적지 개발 군이 이런 것들이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거. 한목에도 안 하고. 예, 한목에 어떻게 하냐 그게. 그 담아서 한꺼번에 또 수정도. 하다못해 뭐 어디야 그 동대구역 앞에 그 뭐야 소방서 예예. 그 이전하는 것도 그 후적지 개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돼. 그
그 아웃라인 안에서 계속해서 발표를 해나간다. 제가 지금 확인했거든요. 동부소방서는 원래 그 자리에 이렇게 벤처밸리처럼 이렇게 벤처타운 뭐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 자리에. 지원센터. 지원센터. 근데 그뭘 만들지 지금 계획 세우고 있어요. 그럼 전임 시장 때 얘기 아니고? 전임 시장 때 얘기 아닌가? 다 리셋되는 건 아니잖아요. 10분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50분에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10분 더 있다가. 셋이 넘었는데. 갈게. 아니 싫어하면 내 안 오지 이제 앞으로. 하나로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은 신년도 됐고 예, 예. 그리고 달빛철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예. 막 거기나 내가 좀 설명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양식을 믿는 거지. 자기 양식을 믿는 거지. 그리고 그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도 더 적극적이야. 더 적극적이야. 아직 뭐 내년 총선 지나고 또 한 번 시작하면 되지 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